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2월 상반기에 공모주 9종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9종목 중에서 놓쳐선 안 되는 공모주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2월 하반기 청약 캘린더입니다. 2월 14일에서 15일은 퓨런티어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고, 맞물려서 VC, 스톤브리지 벤처스, 하나금융 21호 스펙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7, 18일에는 풍원 정밀 단독 청약이고요. 그 다음 주인 21일에서 22일은 노을하고 BCNC 청약, 맞물려서 SK증권 7호 스펙 청약이 예정되어 있고, 2월 25일 금요일에서 그 다음 주인 28일 월요일까지는 모아데이터 단독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청약 종목들을 리스트로 간단히 보겠습니다. 전장 카메라 장비 부품 업체인 퓨런티어, 골프 거리 측정기 업체인 VC, 벤처캐피탈인 스톤브리지 벤처스, 하나금융 21호 스펙은 스펙주고요. 올레드 부품 업체인 풍원정밀, 질병 진단 플랫폼 업체인 노을, 반도체 장비 부품인 BCNC, 스펙주인 SK증권 7호 스펙,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전문 기업인 모아데이터, 이렇게 9개 종목입니다. 스펙주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2,000원으로 확정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의 공모가를 보시면 상당 기준으로 해도 만원에서 3만원 사이로 그렇게 공모가가 높지가 않습니다. 공모 규모는 전체적으로 다 작은 편인데요.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473억으로 가장 크고요. 풍원정밀이 456억으로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두 종목 정도가 코스닥 중형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모두 코스닥 소형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종목들의 업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월 하반기는 매력적인 업종을 가진 공모주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선 전장 카메라 부품 업체인 퓨런티어, 올레드 부품 업체인 풍원정밀, 반도체 장비 부품인 BCNC, AI 전문 기업인 모아데이터, 이렇게 4개 종목이 업종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공모 규모입니다. 공모 규모는 클수록 배정 금액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월 하반기에는 공모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는 스톤브리지 벤처스와 풍원정밀이 코스닥 중형급 정도는 됩니다. 전체적으로 공모 규모가 작기 때문에 2월 하반기는 대박 수익을 줄 종목은 없을 듯 합니다. 구주 매출 비율입니다. 구주 매출이 높다는 것은 공모 금액이 기업이 아니라 기존 주주, 즉 구주에게 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주 매출이 높은 것은 공모주로서는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2월 하반기에 청약하는 9종목 중에서 구주 매출이 있는 종목은 스톤브리지 벤처스 단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40%면은 상당히 높은 구주 매출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구주 매출 비율은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금액입니다. 먼저 스펙주들을 보시면 스펙주는 원래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총 유통하는 금액이 81%, 83%로 21년 상장기업 평균값인 37%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스펙주들은 유통하는 비율이 매우 높지만, 스펙주는 원래 상장되는 총 주식수가 공모 주식수와 거의 같기 때문에 원래 총 유통가는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일반 공모주들처럼 유통가능 금액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스펙 중에서는 유통가능 절대 금액이 60억으로 더 작은 SK증권 7호 스펙이 수급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펙 두 종목을 제외한 일반 7종목의 유통가능 물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리츠, 스펙, 공모규모 1조 이상을 제외한 21년에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570억, 19%, 총 유통하는 금액은 1272억, 37%였습니다. 이 평균값과 비교를 할 때 유통하는 물량 측면에서 유리한 종목은 퓨런티어, 스톤브리지 벤처스, 풍원정밀, BCNC, 이렇게 4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종목 평균 수준이지만 VC와 모아데이터는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의 유통하는 물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특이사항이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퓨런티어, 풍원정밀, 노을,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술 특례로 상장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모가가 현재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추정순이익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래 추정순이익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모가의 적정성을 판단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2월 하반기에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2월 하반기 청약 종목은 총 9종목으로 그 중에 2종목은 스펙주입니다. 통상 스펙주는 상장일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죠. 따라서 스펙주는 일단 청약 후순위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2월 하반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공모주는 우선 업종이 좋고 공모 규모도 큰 풍원정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풍원정밀은 유통하는 물량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상장일 수급 측면에서 유리할 듯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퓨런티어, 모아데이터, BCNC입니다. 업종이 각각 전장카메라, AI, 반도체로 좋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아데이터는 유통하는 물량이 다소 많은 편입니다. 또한 퓨런티어와 모아데이터는 기술 특례로 현재 실적이 아닌 미래의 추정순이익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점이 주의를 요합니다. 2월 하반기 종목 중 가장 조심해야 할 종목은 스톤브리지 벤처스입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유통하는 물량도 좋고 공모 규모도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하지만 구주 매출 비율이 40%로 상당히 높고 예전에 상장한 동일한 벤처캐피탈 업체인 KTB 네트워크의 상장일 참패 경험으로 볼 때 조심스러운 청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VC와 노을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VC의 골프 IT 디바이스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지 여부, 노을은 공모주 시장에서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진단 플랫폼 업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두 종목은 모두 유통하는 물량이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특히 VC 같은 경우에는 공모 규모가 195억으로 상당히 작기 때문에 설령 기간수의 결과가 잘 나온다고 해도 수익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2월 하반기에는 9종목이나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모 규모가 크지가 않고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4종목, 스펙이 2종목이기 때문에 수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대박은 없겠지만 소소한 수익과 재미를 노리고 청약에 임하시면 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퓨런티어, 풍원정밀, 노을, 모아데이터의 경우에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인 만큼 기간 수혜직 결과 확인은 필수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상세한 분석 없이 기본적인 데이터로만 검토한 결과입니다. 상세한 종목 소개 및 청약 전략은 개별 종목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을 끝내기 전에 청약 증권사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9종목을 청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청약 증권사는 한투, KB, NH, 하나금융, 삼성, 유안타, 신한금융, 대신증권, SK증권 이렇게 9개 증권사가 필요합니다. 청약 수수료는 NH, 유안타, 신한금융은 무료, KB증권은 1,500원, 나머지 증권사는 청약 수수료가 2,000원입니다. 이렇게 9개 증권사 중에 일단 풍원정밀 청약을 위해서 대신증권을 개설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퓨런티어 청약을 위한 유안타 증권을 추천드립니다. 퓨런티어는 청약 증권사가 유안타랑 신한금융 이렇게 두 곳인데요. 경쟁률이 신한금융투자에 비해서 유안타 증권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에 카카오뱅크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신한금융, KB, 한국투자, NH투자, 하나금융투자가 20일 제한 없이 개설이 가능하니까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간 수혜직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간 수혜직 결과와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연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